저는 이만수입니다. 올해 75살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낡은 리어카를 끌고 읍내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워 삽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보일 테지만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더운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매미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그런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골목길을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초등학생 몇 명이 저를 보고 킬킬거리며 웃더라고요. 야, 거지 할아버지다. 리어카 소리 진짜 시끄럽네.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제 리어카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폐지 더미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몇 장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걸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리어카 밑에서 햇빛에 반사되는 금빛 물체가 살짝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조심스럽게 천으로 다시 덮었어요. 그 금괴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온 것들입니다. 외환위기 때 공장이 부도나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둔 거였죠. 언젠가 헤어진 가족들이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정씨 아줌마가 문 앞을 쓸고 있었어요. 이분은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물 한 병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씨 아줌마. 정씨 아줌마는 항상 이렇게 저를 챙겨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혼자만은 다르게 대해주셨죠. 그래서 더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말이에요. 물을 마시며 잠깐 쉬고 있는데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하던 공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리가 오르고 외상값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결국 부도를 내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죠. 그때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죠. 아들 정민이는 서울로 올라갔고 딸 수진이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혼자 남은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청소일도 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 금을 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아버지 미안해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 말을 들을 날을 꿈꾸며 금괴를 하나둘 모았습니다. 지금 리어카에 숨겨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모두 8개 정도 됩니다. 정씨 아줌마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만수씨, 리어카가 좀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켰나 싶어서요. 아, 요즘 폐지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씨 아줌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이분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마당 한편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금괴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데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언제쯤 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 받아보니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전화 소리라도 들으니까 덜 외로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안고 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 금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젊은 시절 아이들과 놀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민이가 아빠 높이 높이 라며 저에게 안겨 있었고 수진이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보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도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요. 청년이 리어카를 밀어주려고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금괴들이 들통날까 봐서요. 하지만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도와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잠깐 이곳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정훈이라는 청년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얼굴을 보니 제 아들 정민이와 비슷한 나이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괜히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왜 이런 시골까지 오셨나요? 사정이 생겨서요. 사업이 잘못됐거든요. 정훈이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인생이 참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훈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청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함이랄까요. 그날 오후 정훈이가 제 집 앞을 지나가다가 들러달라고 했어요.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벌써 10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간단히만 말했어요. 다들 각자 살고 있어요. 정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눈치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대신 제 집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계시기엔 집이 좀 큰 것 같은데 관리하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사실 집 관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붕도 새고 벽지도 곳곳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정훈이가 리어카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들어있나요? 아, 그냥 폐지 뭉친 것들이에요. 얼른 둘러댔지만 정훈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훈이가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다음날 아침 정훈이가 또 도와주러 왔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리어카를 다뤘죠. 그런 정훈이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정훈 씨, 자꾸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어르신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청년이 제게는 작은 희망 같았어요.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읍내에 깡패들이 나타나서 노인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폐지 줍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사실인지 며칠 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폐지를 줍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낯선 남자 3명이 저를 가로막았거든요. 영감, 여기서 폐지 줍는 거 이제 그만해.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왜요? 여기는 공공장소 아닌가요? 우리가 이 구역 맡게 됐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주워. 이 사람들이 바로 소문으로 들었던 깡패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물러서지 않자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영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물러섰을 텐데 그날은 왠지 기가 막혔어요. 폐지라도 주어야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쫓아내다니요. 이 영감이 끝까지 버틴다. 깡패 중 하나가 제 리어카를 발로 찼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날까 봐서요. 뭐야, 이거 되게 무겁네. 폐지가 이렇게 무거울 리 있나? 깡패들이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리어카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영감,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폐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정훈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도우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들, 어르신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새끼가 누군데 끼어들어. 깡패들이 정훈이를 노려봤지만 정훈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그냥 생계를 위해 폐지 줍는 건데 왜 못하게 하세요? 우리 구역이라니까. 꺼져. 상황이 험악해지자 정훈이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어르신, 일단 피해요. 경찰 부를게요. 하지만 깡패들이 우리를 그냥 놔둘 리 없었죠. 그들은 제 리어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무거운 게 있다니까. 확인해 보자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훈이가 깡패들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어르신, 물건에 손 떼지 마세요. 이 새끼가 진짜. 깡패 하나가 정훈이를 밀쳤어요. 정훈이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저를 위해 몸을 던지는 정훈이가 고마웠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찰까지 불러서 깡패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다행히 리어카는 뒤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저를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정훈 씨가 다쳤는데 제가 괜찮을 게 뭐예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훈이의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 청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정훈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집에 잠깐 들러요.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 정훈이가 제 집에 왔어요. 차를 끓여주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였거든요. 정훈 씨, 제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정훈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이 청년이라면 제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리어카에는 폐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는데요? 금괴가 있어요. 8개 정도. 순간 정훈이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폐지 줍는 노인이 금괴를 가지고 있다니 믿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날 밤 정훈이에게 제 과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가족들과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금괴를 모으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괴들은 가족분들을 위해 모아둔 거군요. 맞아요. 언젠가 아이들이 돌아오면 주려고 했어요. 정훈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으니까 천천히 받아들이겠죠. 어르신, 그럼 그 금괴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말 보고 싶어요. 네, 믿기지 않아서요. 저는 마루 밑 작은 창고로 데려갔어요. 거기에 금괴 하나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리어카에 숨겨두고요. 손전등을 비추며 바닥을 드러내자 작은 금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훈이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금괴네요. 네, 진짜예요. 이런 게 전부 8개 있어요. 정훈이가 조심스럽게 금괴를 만져봤어요. 무게감을 느끼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하면 한 개에 2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전부 해서 1억 6천만 원? 그 정도 되겠죠? 정훈이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아마 이런 큰 돈을 본 게 처음일 거예요. 저 역시 처음 금괴를 샀을 때는 떨렸거든요. 어르신, 이런 큰 돈을 왜 혼자 가지고 계세요? 은행에 맡기시지. 은행에 맡기면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져요. 그냥 이렇게 보관하는 게 나아요. 사실 세금 문제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죠. 언젠가 아이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미안해요라고 할 때 이 금괴들을 건네주며 이제 걱정 없이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정훈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이 정말 돌아올까요? 가슴이 아픈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내 자식인 건 변하지 않거든요. 정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훈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줬잖아요. 하지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면 뭐가 걱정돼요? 정훈이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큰 돈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큰 비밀을 혼자 지키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훈 씨한테 말한 거예요. 혹시 뭔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저요? 네, 정훈 씨 말고 누가 있겠어요. 정훈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갑자기 1억이 넘는 돈을 지켜달라고 하니까요. 어르신, 저는 그냥 도시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런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정훈 씨를 믿어요. 그날 밤 정훈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며칠 후 정훈이가 제 집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이 많이 지저분했거든요. 고마운 마음에 승낙했죠. 어르신, 마루 밑 창고도 정리할까요? 아, 거기는 괜찮아요. 순간 당황했어요. 거기에 금괴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훈이는 이미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르신, 여기 뭔가 있는데요. 정훈이가 마루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금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정훈이의 표정이 심각해졌거든요. 며칠 전에 이미 본 적이 있지만 다시 보니까 충격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이걸 정말 여기 둬도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둘 데가 없어요. 하지만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정훈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사실 저도 항상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마을에 깡패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했죠. 그래서 정훈 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정훈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민이 많아요. 뭐가 고민이에요? 이런 큰 돈을 지켜드리는 게 맞는 일인지, 그리고 정말 가족분들이 돌아오실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정훈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가족들이 갑자기 돌아올 가능성은 낮았으니까요. 정훈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것마저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훈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겨두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정훈이의 제안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은행 금고도 믿음이 안 갔고 다른 곳도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훈 씨, 혹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런 큰 돈을 신고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문제 되지 않을까요? 정훈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르신이 정당하게 번 돈으로 산 거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공장 할 때 번 돈으로 조금씩 모은 거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 같은 걸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훈이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금을 살 때마다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훈이가 제안했어요. 어르신 일단 금괴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요. 여기는 너무 위험해요. 어디로요?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거기 임시로 보관하는 게 어때요? 잠깐 망설였어요. 정훈이를 믿긴 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정훈 씨를 믿고 맡게요. 감사해요. 꼭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정훈이와 함께 금괴들을 옮겼어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포장해서 정훈이의 임시 거처로 가져갔죠. 어르신 이제 좀 안심되시죠? 네, 고마워요. 정훈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정훈이를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1억이 넘는 돈 앞에서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정훈이가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이상한 마음 먹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어르신 저도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르신 마음을 이해해요.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정훈이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 청년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만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더라. 폐지만 줍는 게 아닌 것 같다더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리어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라. 집에 뭔가 숨겨둔 게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정씨 아줌마였어요. 요즘 들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만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와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혹시 아세요? 정씨 아줌마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뭘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왔거든요. 무슨 소문 말씀이에요? 만수 씨가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씨 아줌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요. 정씨 아줌마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믿는 듯 하면서도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정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정훈 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훈이도 걱정스러워 했어요. 어르신 일단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며칠은 폐지 줍기도 자제하시고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폐지를 줍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어요.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정씨 아줌마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웬일인가 싶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만수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정씨 아줌마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만수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숨기고 있는 게 없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몇 번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리어카에서 금속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젊은 친구가 어르신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도 봤고요. 정씨 아줌마가 저와 정훈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정씨 아줌마, 저는 정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그 젊은 친구는 뭐예요? 왜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이라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정씨 아줌마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씨 아줌마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혹시 정훈이에게도 위험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번 그 깡패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 집 앞을 포위했습니다. 영감, 이제 그만 실토해. 뭘 실토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다 안다고. 이번에는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이들에게 정보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집 수색해도 되겠네? 안 돼요. 영장도 없으면서. 하지만 이들이 영장을 신경 쓸 리 없었죠.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때 정훈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황을 보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 그 새끼네. 깡패들이 정훈이를 알아봤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죠. 어르신한테 왜 이러세요? 이 영감이 뭔가 숨기고 있어. 그걸 찾는 중이야. 정훈이가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금괴들이 정훈이 곳에 있다는 걸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찾는 게 뭔데요? 금이야, 금. 깡패 중 하나가 대놓고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들통난 거였죠. 금이요? 이 어르신이 금을 어디서 구해요? 정훈이가 태연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깡패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이제 정훈이까지 위험해졌어요. 쟤 때문에 무관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큰 소리를 냈지만 깡패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를 뜯고 벽장을 열어보고 온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다행히 금괴는 없었지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죠. 이상한 애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깡패들이 의아해했어요.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속은 거 아냐? 아니야, 분명히 있어.
다른 곳에 숨겨둔 거야. 이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어디에 숨겨뒀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깡패 중 하나가 정훈이를 붙잡았어요. 이 새끼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저는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맨날 이 영감 도와주면서 모를 리 없어.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정훈이가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상관없어요. 저 혼자 일이에요. 닥쳐 영감. 깡패 중 하나가 저를 밀쳤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죠.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르신. 정훈이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너무 심하잖아. 정훈이가 화를 냈어요. 하지만 깡패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말해 어디에 숨겨뒀어? 정말 없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란을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만수 씨가 다쳤잖아. 사람들이 모여들자 깡패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감이 금을 숨기고 있어. 금. 만수 씨가 금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히 소문이 퍼질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뭔 금을 가져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스럽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뭔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냐?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갔어요. 이제 마을 전체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깡패들은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냥 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상태였습니다. 만수 씨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쉬면 돼요. 하지만 머리 상처가 생각보다 심했어요. 정훈이가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훈이와 이야기했어요. 정훈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위험해졌잖아요. 괜찮아요 어르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훈이가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고민이에요. 뭐가요? 이걸 계속 지켜드리는 게 맞는 건지. 정훈이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 청년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정훈 씨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돌려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훈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깡패들이 뒤져놓은 그대로였습니다. 혼자 치우기엔 너무 엄두가 안 났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죠. 만수 씨 정말 금 같은 거 없어요. 왜 그런 소문이 돌까요? 혹시 세금 안 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이제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집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예요? 깡패들이 뒤져놓고 간 거예요. 너무 심하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훈이와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걸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훈 씨,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뭐요? 금괴를 혼자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게요. 정훈이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금괴를 숨겨두는 게 맞는 일인지 말이에요. 어르신,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욕심이었죠. 아이들은 연락도 없는데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훈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을까요? 정훈 씨 생각은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훈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분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아팠지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기다리는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거니까요. 정훈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청년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가족과의 화해가 목적인가요? 정훈이의 질문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가족과의 화해죠. 그럼 금괴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 금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 도와드릴게요. 정훈이의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적어도 이 청년만은 저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금괴를 숨겨두지 않기로 한 거예요. 정훈 씨, 제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이요? 이 금괴들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요. 정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기부할 거예요.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말요? 그럼 가족분들을 위해서는? 가족들이 정말 저를 찾고 싶다면 돈이 있든 없든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정훈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단 시청에 가서 상담받아 봐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요. 며칠 후 정훈이와 함께 시청에 갔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기부를 하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우선 재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요. 네, 금을 살 때 받은 영수증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 없겠네요.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절차가 복잡했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씨 아줌마를 만났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수 씨, 어디 다녀오세요?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인 거예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금 얘기 말이에요. 정씨 아줌마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죠? 네, 맞아요. 정말요? 정씨 아줌마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면서도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부할 예정이에요. 기부요? 왜요? 정씨 아줌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왜 기부해요? 가족들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가족들은 연락이 안 돼요. 정씨 아줌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 혹시 그 금괴들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보관 장소를 궁금해하는 걸까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시나 해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정씨 아줌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탐욕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에게 정씨 아줌마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 아줌마가 이상해요. 왜요? 금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정훈이의 말이 맞았어요. 정씨 아줌마의 태도가 확실히 변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 얘기만 나오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빨리 기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씨 아줌마가 그 깡패들과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카페에서 몰래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봤지만 분명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정씨 아줌마가 깡패들에게 정보를 준 건 아닐까요? 급히 정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정훈 씨, 큰일 났어요. 왜요? 정씨 아줌마가 깡패들과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카페에서 보고 있는데 분명히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훈이가 급히 달려왔어요. 함께 지켜보니 정말로 그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완전히 짜고 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씨 아줌마가 깡패들과 손을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잡아야 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둬요. 정훈이가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짓으로 봐서는 분명히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정훈이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히 만난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졌어요. 깡패들이 대규모로 몰려와서 제 집을 완전히 포위했거든요. 영감, 이번에는 진짜로 찾을 거야.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5명 정도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씨한테 다 들었어. 역시 정씨 아줌마가 정보를 준 게 맞았어요. 배신감이 컸습니다. 정씨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금괴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어디에 숨겨뒀는지도 대충 알고 있다고 하더라. 정씨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저는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정말 없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럼 또 뒤져도 되겠네. 깡패들이 또다시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금괴들은 정훈이가 보관하고 있어서 찾을 수 없었어요. 깡패들이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애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정씨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있어. 다른 곳에 숨겨둔 거야. 그때 정훈이가 나타났어요.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오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이 새끼들이. 깡패들이 화를 내며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경찰들이 깡패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몇 명은 도망갔지만 대부분 잡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저한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씨 아줌마와 깡패들의 관계도 신고했습니다. 정씨라는 분이 정보를 제공했다고요? 네, 직접 봤어요. 정훈이가 찍어둔 동영상도 보여줬어요. 경찰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렵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정씨 아줌마도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또다시 난장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정씨 아줌마의 배신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정훈 씨,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어르신 마음 이해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유일하게 저를 챙겨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르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아요. 정훈 씨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정훈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씨 아줌마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네, 깡패들이 자백했대요. 정씨 아줌마가 정보를 주고 나중에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고요. 정훈이의 말에 씁쓸했어요. 그분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일단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제가 금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수 씨, 정말 금이 있었던 거예요. 왜 숨기고 계셨어요? 세금은 제대로 내셨어요. 사람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어요. 특히 세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낼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내신 거네요. 합법적으로 구입한 거라 문제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스러워 했어요. 어떻게 폐지 줍는 노인이 그런 큰 돈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였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동정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시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으면 도와주지도 않았을 텐데. 폐지 줍는 척하면서 사실은 돈이 많았네. 우리를 속인 거 아냐? 사람들의 원망이 쏟아졌어요. 제가 일부러 속인 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정훈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르신, 이제 여기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세요. 정훈이의 제안이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르신, 아이들이 정말 찾고 싶다면 어디에 계시든 찾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지만 막상 떠나려니 두려웠어요. 이곳이 제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거든요. 정훈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정훈이도 떠날 생각이라니 더 외로워졌어요. 그럼 저 혼자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서울로 함께 가세요. 서울에서 뭘 하고 살죠? 어르신이 기부하려는 그 돈으로 작은 봉사단체라도 만들어 보세요. 정훈이의 제안이 흥미로웠어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정훈 씨, 함께 가요. 정말요? 후회 안 하실 거죠? 네,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30년을 살았던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 사업 실패 후의 절망, 그리고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까지. 어르신, 이사 준비 다 됐어요. 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출발할까요? 네, 그렇게 해요. 마지막 밤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구인지 궁금해서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수진이에요. 딸 수진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딸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냐? 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넘게 기다려왔던 연락이었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됐니?
뉴스에서 봤어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만수 씨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전화 드린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최근 사건들이 뉴스에 나갔고 그걸 보고 수진이가 연락한 거였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미안해요. 아버지 혼자 계신데 연락도 안 드리고 서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그런데 내일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야. 서울로요? 왜요? 여기 있기가 힘들어져서 말이다. 수진이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금괴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요. 아버지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너희 집으로? 내 남편도 괜찮다고 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손자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기뻐서요. 드디어 제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훈 씨 큰일 났어요. 뭔 일이에요? 또 무슨 사건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제 딸이 연락 왔어요. 정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딸 집으로 가게 됐어요. 부산으로요. 정훈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랑은 헤어지는 건가요? 미안해요, 정훈 씨. 하지만 가족이 먼저잖아요. 물론이죠. 이해해요. 하지만 정훈이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이 청년이 없었다면 이런 좋은 결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훈 씨, 그 금괴 얘기 기억하죠? 네, 기부하려던 거 말이에요.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정훈 씨한테 주고 싶어요. 저한테요. 왜요? 정훈 씨가 저를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할 거예요. 정훈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정훈이를 설득해서 금괴 2개를 주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계획대로 기부하고요. 며칠 후 수진이가 차를 가지고 마을까지 왔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수진이는 예전보다 성숙해져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어른이 된 거죠.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됐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짐을 차에 싣고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라 아쉬움이 컸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정훈이가 배웅하러 왔어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정훈 씨도 새로운 시작 잘하고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정말로. 정훈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수진이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뉴스에 나온 얘기가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큰 돈이 있으셨던 거예요. 응, 사실이야. 왜 혼자 가지고 계셨어요?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언젠가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다. 과거 일은 다 잊자. 부산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아버지, 손자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요. 나도 빨리 보고 싶구나.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어요.
수진이의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다. 손자들이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처음 보는 건데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위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겠다고 해서 양쪽에 한 명씩 앉았죠.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뭘 좋아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그렇게 그리웠었거든요. 식사 후 수진이와 둘이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오빠는 어떻게 지내니? 오빠요. 연락하고 지내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오빠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해줘. 네, 벌써 얘기했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정민이도 곧 볼 수 있다니 기뻤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가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아들을 보니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됐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몰랐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돌아온 게 제일 중요하지. 정말 그랬어요. 금괴보다 가족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약속대로 금괴 대부분을 기부했어요. 부산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할아버지가 만든 장학재단이에요. 응, 할아버지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야. 손자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남은 금괴는 가족들과 나눠 가졌어요. 정민이와 수진이에게 각각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손자들 교육비로 저축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요. 받아라. 이제 나한테는 너희들이 있으면 충분해. 정말 그랬어요. 가족이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손자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어느 날 정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정훈아,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소식인데? 어르신이 주신 그 금괴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정훈이가 성공하고 있다니 기뻤어요. 그래. 어떤 사업이야?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어르신께 영감을 받아서 시작했거든요. 정훈이다운 선택이었어요. 역시 제가 믿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잘했다. 자랑스럽구나.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제가 만든 장학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와 함께 선발식에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정말 반짝거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거라. 네, 꼭 그럴게요. 그 아이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모았던 금괴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다니 정말 잘한 일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준 형, 누나들이 열심히 공부한대. 우와, 할아버지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예전에 모아둔 걸로 도와준 거야. 손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봤어요. 폐지를 주우며 외롭게 살았던 시간들, 정훈이를 만나서 희망을 품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가족과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혹시 지금도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수진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뭔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다 보상받았어. 저희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됐다. 때가 있는 법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돼. 저희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써보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책을 쓰신다고요? 응,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말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응원해줘서 용기가 났어요. 비록 글 솜씨는 없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책을 완성했어요. 제목은 골목길 노인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됐을 때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책이 베스트셀러래요. 손자가 신문을 보며 소리쳤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유명해졌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책 인쇄로 들어온 돈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1년 후 정민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내가 주례를? 내 아버지가 해주시면 의미가 클 것 같아서요. 생각해보니 아들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겠다 싶었어요. 좋다, 해보자. 결혼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례단에 올라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축복,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식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고 해주셨어요.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진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주고 가끔 장학재단 일도 돕고 책도 읽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예전에 살던 마을에서 소식이 들렸어요. 정씨 아줌마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사람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 굳이 보고 싶지는 않구나. 정말 그랬어요. 이제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훈이와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 청년의 사업이 점점 커져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정훈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된 거죠. 요즘 저는 가끔 동네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해요. 예전처럼 리어카를 끄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걷는 걸 좋아합니다. 산책하다 보면 가끔 어려워 보이는 노인분들을 만나요.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괜찮으세요? 뭔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제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예전에 제 모습과 비슷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작은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드시라고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남에게 베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손자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할머니 한 분 도와드렸어. 어떻게요? 그냥 작은 도움을 드렸지.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자서 폐지를 주우며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된 일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모았던 금괴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혼자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냥 차가운 금속 덩어리였는데 나누고 베풀 때는 따뜻한 희망이 되었거든요. 이만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작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요. 반수 씨가 금괴를 혼자 움켜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나누기 시작했을 때 진짜 보물인 사랑과 관계를 되찾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만수 씨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을 보여줍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어진 가족을 기다리며 묵묵히 버텨낸 그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정훈이라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딸 수진이의 전화도 모두 그가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분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그 가치가 빛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만수 씨의 금괴들은 장학재단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정훈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어 주었죠.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선행과 진실한 마음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만수 씨처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만수 씨 같은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